보험 토크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최근에 날씨가 많이 풀려서 네. 예, 질문 드리기가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 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춥죠. 많이 추워요. 네. 그런데 그 추위를 더욱더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요즘에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떤 분들이 추위를 많이 타시나요? 한간에 SNS에 떠들고 있는 뉴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네. 못생길수록 추위를 많이 탄다 네. 라고 하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바로 그분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 겁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더워. 나는 진짜 추위를 안 타. 일부러 그러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다 그냥 우스갯소리 거짓말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겨울철 불청객 뇌졸중 보험 준비는 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잠시 제가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미남 미녀분들은 추위를 안 탄다,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추위에 강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는 고맙습니다. 포함해서 네. 그죠?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네. 그냥 웃자고 준비해본 네.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0여 분 정도 계신데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요즘 굉장히 추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떤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보험 토크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토크 주제가 겨울철 날씨 또 추워지잖아요. 또 그에 맞는 질병이었던 뇌졸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들이죠? 네, 제가 첫 번째 순서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분,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요. 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잖아요. 네.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맞추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뇌혈관 질환. 네. 정답은 뇌혈관 질환이었고요. 네. 안타깝게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맞추지 못했네요.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시스터즈로 가수 데뷔를 하신 가수 방실 씨인데요. 2007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현재까지도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한간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었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뇌경색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는 그 새 박사 윤무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10년 넘게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행인 건 배우자분께서 극진한 간호를 해주신 덕분에 현재 많이 완쾌되셨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죠. 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요. 네. 원조 한류 스타 안재욱 씨입니다. 네. 워낙에 유명한 일화라 일화 많이 아실 텐데 공연을 마치고 나서 미국으로 휴식차 여행을 떠나셨는데 네. 현지에서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현지 병원을 찾아갑니다. 깜짝 놀랄 소식, 지주막하 출혈이 진단을 받으시고 네. 현지에서 바로 수술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만연하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긴 하나 병원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깜짝 놀랄 사실 하나, 이때 당시 안재욱 씨의 수술비가 얼마일까요? 상당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억대까지 혹시 갔으려나요? 맞추셨습니다. 5억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고 그러게요. 정말 그런 얘기가 막 생각이 나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위험한 뇌졸중, 뇌혈관 질환 겨울에 왜 더 위험한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겨울철 뇌질환을 한번 집중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뇌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본인의 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지금 저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병이 생긴 거고요. 네. 확대한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오. 솔직히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이 사진 보면 굉장히 막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뇌 사진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네. 겨울철 뇌질환 지금부터 집중 탐구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겨울철이 더 위험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겨울철이 더 위험한 이유는 기온이 1도씨가 하락할 때
수축기 혈압이 1.3mmHg가 상승을 하면서 뇌출혈의 위험성이 동반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에 1도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10도, 20도, 30도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30도가 내려갔다고 가정을 하면 30도가 내려가면 39mmHg가 상승을 하면서 뇌출혈의 위험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네. 정말 위험하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뇌출혈 혹시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전조 증상도 한번 알아보겠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 정도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통, 그리고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어눌해지는 발음 이런 증상이 주변에서 나타났다 하면 바로 뇌출혈 골든타임 3시간을 꼭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의사항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외출 전에 가벼운 체조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야외보다는 실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뇌출혈 사망률 30에서 50%나 됩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 또 비율을 또 보여주고 있는 뇌출혈에 대한 증상을 또 함께 보고 있는데요.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제로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질병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고 다치고 했을 때의 낙상사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네. 빙판길 낙상사고 1월이 최다, 고령자들 주의라고 돼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43%로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빙판길 낙상은 큰 부상과 위험과 그리고 심각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1월에 최다 고령자들이 있지만 고령자 노인들께서는 겨울철 빙판길 사고뿐만이 아니라 집안이나 실내에서도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겨울철 낙상사고 사고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넘어지고 다치는 것이 50%를 넘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낙상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네. 뇌출혈 관련된 보험 토크 현재 함께 시청하시고 계신데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77-6370 그리고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013-3366-8289 그리고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겨울철 위험한 뇌혈관 질환이라고 했고 넘어지고 다치는 것도 50%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의 진단금, 넘어지고 다쳤을 때의 진단금을 보험회사에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다음 사진을 안타깝지만 보니까 받을 수 없다. 저희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이게 깜짝 어찌된 놀라셨죠? 일인가요? 지금 그 뇌출혈 분류표를 한번 보시면 I60, I61, I62번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네. 외상성 넘어지고 다치는 뇌출혈은 질병 코드가 I가 아닌 상해 코드 S가 부여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까운 또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젊은 뇌출혈도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젊은 뇌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이유를 한번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노인분들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거. 네. 자, 젊은 뇌출혈 증가의 이유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젊은 층들의 뇌졸중 증가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자,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원인부터가 젊은 층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뇌졸중도 함께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또 뉴스 기사들도 있다고요. 네, 관련 뉴스들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망을 피한다고 해도 언어, 행동 등의 후유장애를 남겨 완치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재발률은 약 20에서 30%로 보고되고 있다. 자, 아까 사망률을 말씀드렸는데 사망하시는 분들보다 살아남은 분들이 앞으로 더 위험합니다. 잘 보세요. 뇌졸중 환자 저소득 계층으로 진료비로 6,618만 원을 지출했다. 자, 2018년도 10년간 조사를 한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에는 직업상실, 소득 저하로 의료 비용 이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생활비 등 치료 외의 지출 비용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픈 분도 마찬가지고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까지 같이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경제적 고통까지 많이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평균 후유장애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진단금이 안 나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네. 후유장애와 수술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평균 후유장애율이 75%. 아까 사망률의 반대가 후유장애겠죠. 네. 자, 혈관 질환으로 인한 후유장애, 정신장애, 마비, 치매, 간질 발작, 흉복부장기, 비뇨 생식기 등 이런 네. 것들이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되면 특약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걷기, 음식 섭취, 환복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급 대상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혈관 질환 보험 대비법 이 팁도 한번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뇌혈관 질환 보험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검사, 진단, 수술, 입원, 통원, 후유장애, 사망에 이르기까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사항 꼭 기억하세요. 네. 검사, 진단, 수술, 입원, 통원까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복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진단, 수술, 입원 부분에서는 진단금, 수술비, 입원일당 부분에서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 통원, 후유장애 부분은 간병 지원 부분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와 사망 부분은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재해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험 토크 겨울철 불청객 뇌졸중 보험 준비는 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77-6370 그리고 문자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